일단은 가사 첫 번째 부분에서 얘를 알 수 있지? 아이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요. 외방의 늙은 종은 부정적인 존재에 해당합니다. 이렇던가 설의법 사용됐죠. 근데 설의법을 사용하는 의도가 한탄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전민의 뜻은 주석으로 나와 있는데 농사 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댁 살림에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 소문이 났는데, 즉 우리 집은 국가 전체를 봐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리는 종도 많고 농사지을 사람이 많은 집인데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100명이 넘는데도 왜 텃밭을 묵혔니? 이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왜 일은 안 했니? 라는 얘기지. 즉, 자, 여기서도 설의법을 반복하고 있죠. 농장이 없다던가 홈이 연장 못 가졌나? 날마다 무엇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재산은 축내면서 일은 하지 않는 종들에 대한 불만이죠. 아이들 탓이던가. 자,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들이 큰 양반을 기롱한다.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깨로 제1하니 큰 집 많은 일을 니라서 힘써 할까. 곡식 창고 비었거든 창고지기인들 어떠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질그릇인들 어찌할까. 내 잘못된 줄 내 몰라도 남 잘못된 줄 모르겠는가. 풀어 헤치거니 맺히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하루 12때 어수선을 핀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결국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얘는 하극상인 거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릇된 재산을 모은다 라는 건 결국 잠시만요. 횡포를 부린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부정부패. 그리고 본인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 집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집주인이. 근데 남 잘못된 줄만 아는 거죠. 즉, 풀어 헤치거니 맺히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어수선을 피우고 하는 건 소란, 분란, 즉 갈등이죠. 종들 간의 갈등인 거예요. 종들 간의 갈등이에요.
크게 기운 집에 상전님 혼자 앉아. 크게 기운 집은 결국 집이 기울었다는 걸까? 가세가 기울었다는 걸까? 가세가 기울었다는 거겠지. 상전은 집 주인이고요. 청자예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종일 수도 있고 집의 다른 양반일 수도 있는데 확대해줄까? 집의 다른 양반일 수도 있는데 상전에게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집 지금 큰일 났다. 명령을 니 들으며 논의를 니와 할까? 그러니까 집 주인만 앉아있고 일할 종들은 없는 상황인 거지. 일할 종들은 없고 낮실은 밤근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즉 상전의 심정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계속 서류법 반복하고 있는 건 보이죠? 이 집 일이 되기 네 탓이라 할 것인가? 뭐 이까지죠. 집에 집주인 혼자 앉아있고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양반인데 되게 허망하고 쓸쓸하고 일할 사람은 없는데 집이 점점 기울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 탓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종들이 막 싸우고 본인 일 안 하고 그릇된 재산 쌓고 이랬잖아요. 이거는 물을 일도 아니라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명징한 불행이라서 물을 일도 아닌데 너무 허망한 이 상황에서 그냥 모든 게 상전님 탓이라는 거예요.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의 죄 많건만은 종의 죄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 세상 보며 민망하여 여쭙니다. 계속 청자에게 말하는 어조죠. 근데 주의할 거 대화가 아닙니다. 문학에서 말을 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는 독백이고요. 혼자 내 생각을 말하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저렇다, 뭐뭐 할까?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청자에게 혼자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화예요. 대화는 주고 받아야겠지? 대화하는 대표적인 가사가 아는 거 있는 사람? 대화로 전개되는 대표적인 가사.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작품들 중에 있는데 청산배울깎기 기억이 안 나? 단심가? 단심가 자체는 대화가 아니지. 단심가 뒤에 하여가 뒤에 단심가가 와야 대화지. 청산배울국 지은 속미인곡 들어봤어? 제목? 속미인곡도 청산배울국 지은 정철이 지은 노래거든요. 정철이 지은 노래인데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그 정철이 속미인곡이랑 사미인곡을 지어서 대화체로 여자 두 명이 야 너 남친이랑 헤어졌다며? 이걸로 시작되는 거야. 이걸로 시작되는 가사예요. 너 차였다며? 로 시작되는 가사예요. 차였다며로 시작되는 가사인데 이 정철이 너무 많은 작품을 지어가지고 이번 수능엔 나올까 안 나올까
내년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늘 논의되는 사람이거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무조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철이 임진왜란 때 살았는데, 심지어 전쟁도 나갔는데 왜 전사하시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작품을 지어서 우리 이렇게 괴롭히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이렇게 괴롭히나 알게 될 텐데, 똑같은 시기에 글입니다. 지위를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상벌을 밝히시고 어른 종을 믿으소서. 그러니까 종들을 좀 카리스마 있게 통제를 해야 되고, 잘못한 애들한테는 상도 주고 벌도 줘야 되고, 좀 잘하는 종을, 즉 사실 표현은 노비에 빗대어서 했지만 이거 국가에 대한 이야기지, 나랏일에 대한 이야기지. 이거 직언을 하는 신하를 믿으라는 얘기야. 상전은 누구겠어? 이 시기가 임진왜란이라면 상전은 누구겠어? 임진왜란 때 누가 왕이었는지 혹시 기억 못해? 우준아 기억 안 나?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죠. 선조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 말도 안 되는 나라의 상황을 표현한 게 이완익의 고군갑주인 거예요. 아까 말하면 대체 농사를 안 짓는 게 무슨 문제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랏일로 치자면 이거 하극상 문제죠? 문제지.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꾀로 제1하나, 이거 뭐야? 횡령이지? 횡령, 부정부패고, 본인 일을 방치하는 거 배임이죠. 소란분란, 당파 간의 싸움이지. 집중하세요. 당파 간의 싸움이죠. 이런 거 다 나랏일의 문제고, 근데 종들 탓도 있는데 다 네 탓이야 이 임금아 라고 말하는 게 이 시 가사죠. 이 정도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 지문도 읽어볼게요. 현대 수필이라서 조금 더 말이 읽기 쉬웠을 거야. 자,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한이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이다.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의 구절을 좋아한다. 어딜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을의 나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는 코흘리개들이 놀곤 하였다. 조국이란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 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에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4월에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다.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즉, 여기까지는 김정한의 문장에 대한 감상을 뭐랑 연결했냐? 세상에 대한 고찰과 연결했죠.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에 있는 집이 내게 있다면 주변에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돌탑? 뭐지?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에 누가 쌓아 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작은 마당 한쪽에 돌탑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다. 아래에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쌓아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가까이 크기와 모양을
모양과 빛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반듯한 것도 있고 움푹 핀 것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 돌들은 서로 엎고 엎여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연결되죠. 다양한 존재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엎고 엎이면서 사는 세상의 모습을 돌탑으로 본인의 마당에 구현하고 싶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쌓는 데에는 잔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 주려면 이 건물을 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잔돌을 괴므로써 탑은 한 층 한 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꼭 필요하다.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즉 세상을 이루는데 때로는 모나 보이고 작아 보이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 없다. 우리 이런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 이런 전개 방법? 응? 까먹었어? 응. 이런 방법을 이 작품 했나? 선생님이랑? 안 했나? 뭐 이런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방법인데요. 적어둡시다. 유추. A랑 B라는 현상이 있을 때 1번 동그라미라는 것이 비슷하면 2번 A가 네모야. 그러면 B를 모를 때 얘도 네모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유추는 유비 추론의 줄임말이고요.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두 대상이 비슷한 점을 가지고 와서 다른 대상도 비슷할 거야. 다른 특징도 비슷할 거야 라고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돌탑을 쌓아 올릴 때 잔돌이 필요한 거랑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 모진 사람, 모난 사람 혹은 둥글지 못한 사람도 필요한 게 똑같다는 거지. 오케이?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 비슷하다면 이런 특징도 비슷할 거야 라고 추론하는 방식이에요.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덜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서는 자연과 인간사를 유추했죠. 봄산이 봄산인 이유는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산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살폈으면 한다.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비유, 유추를 했죠.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유추도 결국 비유의 일종이거든요.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가 역시 시 전체가 사실은 신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나랏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임금한테 가서 다 당신 탓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목이 날아가겠어? 안 날아가겠어? 날아가겠죠? 그래서 비유해서 말한 거죠. 예전에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아니죠. 순수한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 나 자연으로 돌아갈래? 아니죠. 부정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 가는 맞고 나는 아니고. 현실이나 세상에 대해 통찰한 내용. 맞지. 가는 나랏일의 부정적인 현실 혹은 비유가 아니라면 시 안에서만 본다면 집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
나 역시 지금 세상이 너무 팍팍한 거 아닐까? 라는 모습에 대한 성찰이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순응하는 태도? 어쩔 수 없지? 아니지.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어떤 파트냐 하면 지비를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어른종을 믿으소서. 이거 나란 일 좀 똑바로 하게 신하들 잘 쓰세요 라는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B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적절한 것은인데 A는 B와 달리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절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나요? 대조? 종들 잘 휘어잡고 뭐 하시고 뭐 하세요 라고 하는 거 대조 아니죠? B는 A와 달리 자연물의 글쓴이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라고 했는데 감정을 이입했습니까? 감정을 이입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주 나올 텐데요.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이런 용어들을 마주치게 될 텐데 어떤 자연물이 특별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동화되는 거야. 감정이입이란 단어는. 자연물에다가 감정이입은 어떤 거냐면 이것도 앞으로 만나게 될 개념이에요. 기러기가 혼자 울며 날아가. 기러기가 혼자 울며 날아간다는 시적 상황이 있어요. 기러기가 혼자 울며 날아가는 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혼자 울며 날아가는 거야? 근데 화자는 외로움을 느껴. 이 시적 상황을 보면서. 기러기가 외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러기 진짜 외롭니? 아니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자연물에 본인의 감정을 투영해서 지금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투영해서 자연물이 그런 감정을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감정이입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런 거 없었죠. 돌처럼 자연물들처럼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고 표현했지. A는 반어법을 활용하여 B는 역설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반어 역설 사용됐나요? 안 됐죠. 반어 역설은 사용이 안 됐고요. 4번 A와 B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전달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A는 반복했지. 무엇 하시고 무엇 하시고 무엇 하소서. B도 반복했지 않나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4번이 답입니다. 25번 나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자연에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죠.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하고 있지.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해 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나요? 아니죠. 세상에는 갈등을 중재할 사람,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답은 4번입니다. 26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공답주인과는 고공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상전은 왕, 종은 신하를 가리키는데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파 싸움만 일삼으며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억,
기억으로 돌아갑시다. 기억은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 전민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인데요.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심했단 거야? 아니면 예전엔 아리랬는데 지금 왜 이러지? 야? 전자예요? 후자예요? 나라의 살림이 예전부터 안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건지, 예전엔 분명히 괜찮았는데 지금 왜 이렇지? 라고 말하는 건지. 후자지.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니은도 한번 볼게요. 우리 댁 종의 벌을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이거 하극상이었죠. 하극상. 맞는 말이지.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 디귿은 그릇된 재산모와 다른 께로 제1하니 인데요. 나라를 돌보는 일을 외면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맞지? 부정부패와 횡령 이런 거죠. 리을 풀어 해치니 맺히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하루 12때 어수선을 필 것인가. 당파 싸움 하는 거죠. 미음은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 탓이로다. 임금님 다 네 탓이에요 라고 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지. 상전에 책임이 있다. 27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체는 구성요소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은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구성요소들은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전체는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게 된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려. 보기에서는 보통 예전에는 요런 보기를 줬어요. 혹은 경제 지문 우리 봤을 때처럼 활용하게 하는 보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줬는데, 요새는 상관없는 두 개의 작품을 묶어놓고 이걸 왜 묶어놨지? 라는 걸 문제 하나에서 줘. 가와 나를 통괄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가도 신하들 각각이 모였는데 누군가는 일을 해야 나라 꼴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고,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룬다 라는 표현이죠. 가의 가도가 바로 선 집안은 구성요소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모습을 갖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 나의 탑이 수평을 이루게 하는 잔돌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소로 볼 수 있겠지. 가의 낮잠만 자는 종과 달리 얘는 부정적이고, 나의 스스로 핀 꽃은 긍정적인 존재고, 능동적으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한 구성요소로 볼 수 있겠지. 능동적으로 수행해서. 가의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과 나의 서로 엎고 엎혀서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나요? 가가 틀렸지.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들인데요. 이건 재산만 축내고 일 안 하는 종들이지.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윤이 저번에 푼 거 가지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있어?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을 많이는 못 주는데 요 지문을 가만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선지를 해결해 보세요.